최근에 제가 커뮤니티 글을 올렸습니다. 6월 20일 어저께 오후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장문으로. 물론 이제 글로는 다 전달이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하는 거고요. 김정한 대표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다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또 계속해서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그 영상들도 확대 재생산되는 것도 원치를 않고 지금 다른 유튜버들도 그분 관련된 영상을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빠르게 손절한다라고 냉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도 저희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사실 그거는. 우선은 슈퍼개미 김정환 대표랑 어떤 관계인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시작됐는가부터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아마 2008년, 2009년 그 즈음이었을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저는 기자, 앵커를 맡았었고 거기에 처음으로 출연자로서 출연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뭐 37세 100억 그 책을 쓰면서 출연을 했기에 그때 출연자로 처음 만났고요. 그때 2010년대 초반에도 뭐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은 많았었습니다. 뭐 투자 스타일이 저게 가치 투자가 맞느냐부터 당시에 투자했던 회사가 뭐 상장 폐지된 사례도 있었고 시세 조정 의혹도 받았었고 근데 제가 그때 취재 기자로서 확인한 바로는 포유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당했지만 뭐 이 사람이 누구를 속이거나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시에 회계법인이 그 회사 회계 감사를 잘못했고 해서 주주들이 또 손해배상도 받았던 그런 케이스여서 제가 또 기사를 썼었고 시세 조종에 대해서는 그분은 조사를 받고 무혐의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자랑 같이 뭐 범죄자랑 손 잡으려 했다 이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슈퍼개미 김정환 대표랑 제가 이제 어떤 일을 같이 최근까지 어떤 일을 같이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을 2021년 5월에 퇴사를 하고 주식회사 리퍼블릭 K라는 걸 같이 이제 동업으로 차렸습니다. 뭐 사실 동업이라고 하면 웃긴 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 지분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거의 음료수 제목에나 나오는 그런 퍼센테이지. 뭐 아무튼 근데 그때 저희가 만들었던 게 데이터를 가지고 금융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보면서 판단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부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뭐 나중에는 점점 추천 종목이 막 많아지고 해가지고 그거는 같이 경영을 하면서 좀 이견이 많이 생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제 역할은 그 회사 내에서 미디어 부문을 맡았던 일종의 부문장이었습니다. 그 미디어 부문이 바로 Y스트릿이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검찰 조사 결과 혹은 검찰의 브리핑 내용을 통해서 문제라고 발표가 된 거는 퀀트K라는 저희 그 합정 법인 어떻게 보면 동업 그 법인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라 슈퍼K라고 하는 김정환 대표의 개인 회사에서 불거진 일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선을 긋고 뭐 빠져나가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쪽은 동업을 하는 회사 법인이었고 이쪽은 김정환 대표의 개인 회사였는데 사실 동업하는 회사 내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 미디어 사업 하나였고 다른 부분은 뭐 관여할 수가 없었고요. 그럴 권한도 없었고 지분도 없었고 지분도 작았고 이 개인 회사의 슈퍼K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제가 뭐 관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사실 주변에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기는 했었거든요. 좀 너무 위험하게 하신다. 아니면 시황 방송 하루에 2시간 이상 하고 그렇게 종목 이야기 많이 하고 또 개인 투자도 직접 하면 이거 그냥 의도가 있건 없건 엇박자 한번 탈 수 있다. 엇박자 한번 잘못하면은 검찰 수사 들어온다. 저는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아마 당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아셨겠습니다만은 저의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서로 또 얼굴을 붉히는 사례도 있었고 뭐 그만하라든지 너는 뭐 빠지라든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돼? 아무튼 뭐 자기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너는 신경 꺼라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쪽은 더 잘한다 이렇게 해서 뭐 그랬습니다. 뭐 지금에 와서 보면은 사실 뭐 제가 아무리 경고음을 울렸어도 브레이크를 밟지는 못했으니까 제가 조금 더 강단 있게 더 세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도 있어요. 뭐 이제 와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긴 합니다만 오죽하면 저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퀀트K 서비스를 할 거면 혹은 그 개인 방송을 할 거면 직접 투자는 멈춰야 된다. 펀드에 간접 투자를 하든지 전 직원의 주식 직접 투자도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근데 뭐 받아들여지진 않았고 저도 뭐 계속 직접 투자를 했으니까 전 직원의 그래서 주식 거래 내역을 매월
컴플라이언스를 맡고 있는 변호사에게 직접 보내서 관리하는 걸로 대체가 됐었고,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는 제도적으로는 사내에서 제도적으로는 좀 강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범죄 사실을 너도 알고 숨겨준 거 아니냐, 모른 척한 거 아니냐, 왜 사람들에게 빠르게 알리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시켜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따져볼 부분도 좀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법적인 걸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선행매매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누구를 항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 책에도 쓴 것처럼 그 정의를 내리고 이게 위법이냐, 적법이냐, 유죄냐, 무죄냐 나중에 또 가서 판단해 보려면, 우선은 선행매매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 악의가 있었다 없었다라기보다는 의도 여부보다는 행위의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신호 위반을 했느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신호 위반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듯이 행위의 결과가 중요한 건데, 일단 검찰에서 발표한 것, 그리고 부정적으로 이거를 보자면 이겁니다. 미리 매수를 해놓고 본인이 추천을 해서 주가를 올린 다음에 본인은 매도를 했다. 근데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거의 한 1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종목이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자주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공교롭게도 내가 파는 날 그 전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문구만 따와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건 억울하다라고 또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맥락, 그 보유 기간이라든지 그걸 다 봐야 하는데, 하여튼 양쪽의 주장은 엇갈리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요. 저쪽에서는 본인들은 무죄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미 일종의 여론으로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언론인 출신입니다만 일단은 검찰이 조사를 들어갔다, 그리고 기소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사람들은 판단을 끝내버리죠.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립니다. 저도 그분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1, 2년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3심 대법원까지 가면은 10년 걸린다. 10년 걸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특히나 더 많이 실망하신 부분은 그걸 겁니다. 이대호 기자가 그동안에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바른 소리 많이 하고 쓴소리도 많이 하고, 지가 기자 출신이고 올바른 언론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정작 자기 옆에서 벌어졌던 사실에 대해서는 미리 왜 고하지 못했느냐, 이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자 출신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합작법인의 공동 경영진이었고, 저 또한 책임이 있는 등기 이사로서 회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론 그게 개인 채널의 개인 회사의 일이지만 그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외부에 알리기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면 내부 고발자라도 됐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유죄냐 무죄냐, 또 저쪽에서는 결백하다라고 항변을 하고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법적 대응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거를 외부에 먼저 알린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 그럴 수도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변명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차라리 이게 언론에 빨리 그냥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내 입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래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교통정리를 할 것이고 제 입장을 또 밝힐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거의 반년이 넘었죠. 기소된 걸로도 한 3개월 정도가 지나서 검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의도에서도 좀 소문이 났었습니다. 저한테 이걸 물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던 것도 있고 다 얘기를 못한 것도 있고 한데, 금융감독원에서도 오랫동안 조사를 하고 검찰에 패스트 트랙으로 넘겼고 검찰도 수사를 했고, 그런데 금감원도 검찰도 발표를 안 했어요. 보통 이런 거 있으면
50만 명 이상의 그 구독자를 보유했고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월척을 낚은 거거든요. 근데 발표를 안 했어. 발표를 안 하더라도 뒷단으로 흘려서 출입 기자들한테 기사를 쓰도록 하는 게 예전에 왕왕이 있던 일인데 이상할 정도로 왜 발표를 안 하지? 왜 기사가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래 걸렸습니다. 올해 초였나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저 사람 구속시켜야 된다.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법원에서도 뭐 도주 우려가 없고 뭐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법리적으로 가서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라고 본 걸 테니 검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발표나 우리가 큰 월척을 잡았습니다라는 거 발표는 좀 흐지부지 됐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발표하지 않고 검찰에서도 발표하지 않는 걸 내가 유죄냐 무죄냐를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누군가한테 이걸 알린다? 그것도 저희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알린다? 그럴 수는 없었다라는 것도 뭐 양해를 구합니다만 변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Y스트릿은 이제 진짜 제대로 독립한 게 맞느냐 더 이상의 지분관계나 연관된 게 없느냐라는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100% 독립이 된 게 맞습니다. 전혀 연관성 1도 남아있지 않고요. 지분관계는 당연히 없습니다. 제가 주식회사 Y스트릿 진짜 거의 뭐 코 묻은 돈까지 긁어 모아가지고 자본금 넣어가지고 설립을 했고요. 제가 과반수 50% 이상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이자 등기가 되어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진짜 갈라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비단 검찰 수사 때문에 그것만으로 인해서 갈라선 건 아닙니다.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유료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혹은 종목 추천 이런 걸 두고 이견이 사실상 좀 오랫동안 있었고 사실상 그 안에서도 뭐 크고 작은 갈등들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 검찰 수사라는 것이 트리거가 된 거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회사의 지분도 굉장히 미미하게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다른 주요 투자자들이 이 검찰 수사를 계기로 주주간 협약에 따라서 엑시트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같이 오래 못하겠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갈라서자 이런 거였죠. 그때 저도 같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때 Y스트릿도 제가 떼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 뭐 퀀트K를 비롯해서 뭐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퀀트K를 비롯해서 개인 채널도 그렇고 지금 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중단해야 된다. 심지어 그 법인까지도 저는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뭐 소액주주의 그런 뭐 발언은 뭐 받아들여지질 않았고요. Y스트릿이 분사해서 독립되어 나오기까지 사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뭐 감정 싸움이 벌어질 뻔한 순간도 있었고 뭐 막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고성이 오갔던 적도 솔직히 있었고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 Y스트릿은 살려야겠다. 진짜 저쪽에서 뭐 이 채널을 막 폭파할 수도 있는 막 그런 저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됐기에 저는 법적 분쟁이나 감정 싸움으로 가지 않고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했고 다행히 주변에 또 다른 분들도 도움을 주셔서 Y스트릿을 제가 독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Y스트릿은 제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슈퍼K 채널의 구독자분들의 도움을 받은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Y스트릿은 제가 몸과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매체입니다. 뭐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고 하루에 15시간, 일주일에 한 75시간, 뭐 주말도 일을 합니다만 주말은 빼고 그 정도로 일을 하면서 갈아 넣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이 하셨으면 더 잘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안에 구독자 뭐 29만 명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제 능력 이상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영혼을 갈아 넣다시피 했기에 제 자식 같은 존재로 키웠기에 가능했었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 분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혹자들은 그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Y스트릿은 사실 김정환 거 아니냐. 김정환이 만든 거 아니냐. 근데 Y스트릿은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라는 개념을 뭐 투자자분들이니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주식회사 리퍼블릭 K의 한 사업 부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문장, 총 책임자였던 거고요. 누구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주식회사 법인은 49.9%를 가진 다른 단일 최대 주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누가 준 거고 누가 만들어 준 거고 누가 그냥 떼준 거고라는 개념은 주식회사 체제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걸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주식회사 Y스트릿이라는 걸 올해 2월에 독자적으로 일단 설립을 해서 거기에다가 Y스트릿의 유무형자산,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 이런 뭐 카메라, 심지어 이런 테이블 하나까지도 인수를 해온 것이고 다만 이거를 제가 그래도 수월하게 가져올 수 있었던 거는 이 Y스트릿이 적자 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2년 동안 누적된 적자가 한 3억 이상 됐죠. 또 많은 분들이 그 댓글로 지적을 해주시는 것, 돈 때문에 그 위법한 사실을 알면서도 숨긴 것 아니냐. 말씀드린 것처럼 Y스트릿은 적자 사업 부문입니다. 차라리 선택을 했다면 그냥 혼자서 1인 채널, 방구석 1인 채널을 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같이 직원분들이 있습니다만 PD들, 제작진들의 인건비, 여의도 사무실의 임대료, 관리비, 유지비, 출연료 이런 거 내다 보니까 2년 동안 적자가 3억 이상 쌓인 거잖아요. 차라리 혼자 했으면은 뭐 지금 한 월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들어오는 거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옵니다. 저희가. 혼자 했으면 뭐 그 정도로는 먹고 살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Y스트릿을 만든 이유, Y스트릿을 운영하는 철학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사이에서 흔들림이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뭐 너 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느냐? 너 왜 그런 사람 밑에서 있느냐?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성 언론사에서도 영입 제한이 있었고 데스크급으로 와라, 뉴미디어 부문을 맡아라. 뭐 다른 그 뉴미디어 채널에서도 영입 제한도 있었고 뭐 잘난 척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편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나마 주식으로 벌어놨던 돈 다 꼬라박아가지고 이 적자 사업 Y스트릿을 이어가는 거는 무슨 뭐 솔직히 말하면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단한 철학을 갖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제 채널 좀 키워보겠다고 하는 거고 뭐 돈 벌자고 하는 거고 제가 맨날 농담만 진담만 이야기를 하지만 경제로 움직이는 건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나쁜 짓 하면서 돈 벌어서는 안 되고 부끄러운 짓 하면서 돈 벌어서는 안 되고 그래도 뭔가 좀 우리가 뭐 사회적 기업까지는 아닙니다만 뭐 이로운 일을 대단하게 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돈도 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사회에도 뭔가 이바지는 하자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는 더럽게 없지만 조회수는 안 나오더라도 가치 투자 채널로 공부하는 채널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액주주 운동이 벌어질 때 그때 조금이나마 좀 힘을 좀 합치려고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 노력하는 거고 뭐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감사하게도 상을 주셨습니다만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운동이라든지 뭐 저희가 뭐 대단한 힘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남들이 다 해놓은 곳에 뭐 숟가락만 얹고 저희는 미디어니까 더 쟤네가 뭐 열심히 하네 뭐 보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이바지를 하면서 같이 오랫동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좀 하자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저 자식 저거지 책 마케팅용으로 이거 활용하는 거 아니냐? 또 한쪽에서는 저 책을 누구를 저격하기 위해서 쓴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렇게 뭐 양쪽에서 관점에 따라 보실 수는 있는데 이 책은 제가 그동안 누누이 라이브 때나 여러 차례 어디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년 거의 1년 반 가까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2022년 작년 가을에 완성이 됐고 그게 연말 연초 23년 1월쯤 23년 1월에 원래 뭐 연초에 뭐 연초 효과가 있다면서 그때 뭐 책이 많이 팔린다며 그때 발간을 목표로 했는데 뭐 검찰 수사 이런 거 터지면서 그때 홀딩을 시켜놨던 거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오해를 받지 않고 싶었고 이제 저분은 검찰 수사가 아니라 재판 단계로 넘어가서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이 됐고 검찰에서도 그걸 발표를 안 하는 거 보니 내 책은 그냥 이제 내도 되겠다 해서 6월 말로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홍보 활동을 시작하려 했는데 이게 오비락으로 이렇게 터져버리네요. 뭐 오비락일 수 있는데 6월 22일에 검찰이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지난번 라더기현 사태도 있었고 이번에 5종목 동시 하한가 강기혁 씨 사태도 있었고 그러면서 검찰도 뭔가 좀 액션을 하려고 했고 6월 22일에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방문을 했죠. 그러면서 메시지를 던졌고 거기에 맞춰서 남부지검도 그동안 모아놨던 몇 달 전에 이렇게 기소했던 것까지 한꺼번에 모아서 브리핑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거 너도 미리 알고 이런 글도 다 미리 준비해놓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뭐 이제는 저도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뭐 기성 언론사에 있어서 내부 뭐 취재 일정 정보 공유를 받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럼 이제 Y스트릿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해온 대로 앞으로도 갈 겁니다. 해온 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라는 지점을 두고 이거는 저희를 지켜봐 오셨던 구독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놈들이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구독 취소를 하실 거고 그게 아니라 이대호 저 사람의 진심 뭐 물론 뭐 자본시장에서는 뒤통수 맞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놈이 나쁜 놈은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뭐 구독자분들은 응원을 해 주실 수도 있고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저희는 그냥 해온 대로 앞으로도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분명히 데미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그게 뭐 악플이 됐든 지적이 됐든 응원이 됐든 하나하나 다 읽고 있고요. 새벽까지도 읽고 있고 신호대기 중에도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다 일일이 하나하나 하트도 제가 직접 찍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 매크로 아니냐고 누가 대신 찍어주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댓글 관리를 직원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다 합니다. 뭐 욕설이나 진짜 거의 상대할 수도 없는 그런 저급한 표현 이런 거는 삭제를 하고 심지어 차단 조치까지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충고를 해주시고 따끔한 지적을 남겨주시는 거는 정말 환영합니다. 그게 이제 다른 곳과 저희의 차이인데 그거 관련해서도 그 전에 운영하던 분하고 마찰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이상한 댓글 안 지우냐? 왜 자기 비판하는 글 남겨놓냐? 뭐 너희 새끼 월급 누가 준? 뭐 이런 뭐 말도 들은 적이 있고. 아무튼 근데 그거는 저의 철학입니다. 언론인 출신이기도 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듯이 여러분이 그 댓글 하나하나 남겨주시는 게 저희를 위한 의견이고 저희도 뭐 작지만 언론사로서 그 댓글장 하나하나가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뼈아픈 지적 진짜 뼈에 새길 정도로 가슴 깊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서 뭐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자중하겠습니다. 뭐 자숙하겠습니다. 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런 말 한다고 누구한테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금까지 쓰레기였으면 앞으로도 쓰레기일 거고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장주의자에 가까운데요. 시장에서 분명히 저 판단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저 자식까지 한 통속이었는지 아니면 저 자식은 뭔가 진심을 갖고 있는지 물론 어떤 편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 욕은 날아오겠습니다만 그 역시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또 Y스트릿에게 실망하셨다면 그리고 불편하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뭐 저에 대한 비난이나 이번 일에 대한 의견이나 이 영상에 많이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다 읽고 뼈에 새기겠습니다.
응원해 주신 여러분도 지적해 주신 여러분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